정오 종합뉴스. (1월 1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1213차 수요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습니다. 반올림은 어제 직업병 피해 가족들과 함께 삼성이 사과와 보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찰이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요집회 24년 동안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어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맺어진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습니다. 뉴스K 도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집회이지만 1213회를 맞는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이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자까지 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고령의 거동도 불편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둠에 있고 피해자를 속이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안 되지요. 그게 되겠습니까? 응? 안 되지요.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범국민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13차 정기 수요 시위가 시민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어제 직업병 피해 가족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 반올림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사과와 보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올림은 이틀 전 재발방지 대책 합의에 대해서 이번 합의는 조정위가 내놓은 3가지 의제 중 한 가지만을 합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K 박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삼성과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합의한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머지 문제인 보상 및 사과에 대해서도 약속한 바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이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의 보상 절차는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폐쇄적이며 심지어 한시적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정 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인 조정위원회는 보상 권고안과 사과의 방식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유산과 불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표 질병을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조정위가 최저 기준이라고 발표한 권고안에 비해 삼성의 기준은 더 제한적이고 후퇴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삼성이 개별 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마저도 들쑥날쑥하게 적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상 기준액이 너무 작아서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 대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상액이 너무 작다고 하니까 보상액을 더 올려준 사례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이 묘한 이런 그 보상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삼성이 보상 신청 시기마저도 지난 연말로 한정하는 등 사과 및 보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100일째를 맞게 되는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노숙 농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1.5%인 금리를 7개월째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저유가 등을 고려해 성장률을 다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언급한 데 대해서 신중한 처리를 거론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이번 중국 측과의 협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도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안철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은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 의원을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당이 단합을 해서 지켜나가도 사실은 정권 쟁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허. 그거를 쪼개가지고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소위 정치 행위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한 당의 대권을 갖다가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둘이 있으면 결국 가서 당내에서 경선을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 가서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내에서는 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기반을 갖다 위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그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그는 유일로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80점은 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경제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점이라 뭐 역대 정권으로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난 잘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 경제의 여건이 별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없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입법 로비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신하경 의원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삼선의 손학규계인 신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돼 이제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하더라도 공천을 받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나란히 입당했습니다. 더민주는 하정열 원장 영입에 대해서 야전과 전략을 모두 아는 군사 전문가며 안보 전문가라면서 더민주의 평화 안보 통일 정책의 집행 경로를 설계할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2년 판사 임관 이후 24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증시가 잇따라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넘게 오르면서 1달러에 1213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잇따라 급락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선전용 전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오늘 오전 8시쯤 고양시 성석동 일대에서 북한 대남 선전용 전단 만여 장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대에서 전단을 걷어들이고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도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성동구에서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발견됐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서 한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3.3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